예, 오늘 주제는 호주의 그 노령연금, 에이지 펜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프, 그와 관련해서 호주 은퇴자들의 그 은퇴 자금 충당 포뮬라 적용을 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근본 오늘 방송 콘텐츠에는 호주의 은퇴자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들어보시면은 당신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러면은 호주에서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을 위하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노후은행 은퇴 생활에 필요한 수익과 수표가 충분하십니까? 호주에서 은퇴자들을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묶고 설명하라면 과연 당신은 어느 유형의 은퇴자에 속하게 될지 영상을 계속 끝까지 시청하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퇴하는 순간부터도 계속되는 필수 생활보험 지출에서 각종 빌 페이먼트, 집과 자동차에 관련된 유지 보수비, 또 건강보험료, 여행과 취미 오락, 가족과의 동반 등 이러한 여러가지 지출 비용은 어디서 어떤 수비로 죽는날까지 만족스럽게 또는 넉넉지 않지만은 그런저런 재량껏 메고 가야 될까요?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누구나 각자 경제적 조건에서 풀 또는 파트리 에이지 펜션을 국가로부터 기본생활 소득으로 지원받고, 거기다가 보태서 직장에서 적립해두었던 수퍼를 은퇴 나이, 즉 프리저베이션 A가 되면은 이를 쪼개서 받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소득 배분이 은퇴 생활에 필요 충분한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때늦은 나이에 이민 와서 자영업 등으로 수표가 많이 쌓이지 않은 은퇴자는 좀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부족분을 토핑하여 갈까요? 호주에서 은퇴자금 충당 포뮬라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벤 월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콘텐츠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호주에서의 은퇴 후 수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 비용, 다시 말해서 그 매년 살아가는데 그 애뉴얼 버짓이 있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그냥 은퇴 생활 후에 그 예상되는 그 지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은퇴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대부분 호주 은퇴자의 실상은 어떠냐 하는 거하고, 호주에서 은퇴자금 충당 포뮬라를 말씀드리겠어요. 아무래도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엑스트라 머니를 추도할 것인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형적인 호주에서의 은퇴 후 수입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시란 슈퍼 여기서 딱 왔는데 고모먼트 펜션, 에이지 펜션이 있겠죠. 이게 다시 말해서 호주 정부 노령연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슈퍼 하는데 슈퍼 애니어션을 말하는 거죠. 한국 따지면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회사 다닐 때 적립해놨던 그런 연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기타 자산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호주 노령연금을 잠깐 하이라이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좀 머니 스마트라고 해서 그 호주 정부 사이트에서 따왔는데, 호주에서 과연 노령연금 에이지 펜션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으로 또 충분하냐. 한국에서는 제가 브로그를 읽어보니까 네이버 브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은퇴 후에 은퇴 자금이 월 300만 원은 돼야 된다. 평균적으로 연으로 따졌을 때 3,600만 원이 된다. 이것은 따져보면은 30년을 산다고 할 때, 은퇴 후 90살까지 산다고 할 때 약 9억 5천에서 10억 가까이 되는 미래 그 가치로 따질 때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되는 걸 봤어요. 그럼 호주에서는 과연 에이지 펜션은 뭐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말하는 기초연금보다는 조금 에이지 펜션이 좀 금액이 세죠. 그래서 싱글한테는 연에 24,356불, 이것은 지금 현재 2023년 2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부 기준했을 때는 2주마다 1,412불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포트나이트라고 하는데 연간 따지면 36,722불이래요. 부부로 총 같이 받는 에이지 펜션이. 이것이 약 네이버 지금 오늘 환율을 보니까 887이어서 따져보니까 3,258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 브로그 글에서 나오다시피 최소한도 금액이 월 300만 원, 연으로 3,600만 원인데 거의 비슷한 거죠. 그 에이지 펜션이 이 정도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호주인이 연령별 평균 수포, 아까 말씀드린 거는 노령연금 말씀드렸고, 또 한국의 그 국민연금과 같이 여기도 슈퍼 애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애니션이라는 거는 고용이 되면은 고용료가 의무적으로 약 10.5% 2024년 기준으로 해서는
그로스 페이먼트에 다시 말해서 그 총급의 10.5%를 따로 수포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쌓이는 거죠. 아무튼 호주의 수포 잔액이 나이별로 봤을 때 여기 지금 ASF라고 해서 호주의 그 수포 애니메이션 기금 연합회에서 이거 자료를 따온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부터 64세라고 하죠. 그러면은 평균 수포, 다니면서 한국 따지면 국민연금 잔고가 호주 달러로 359, 약 뭐 36만 불 정도 되고, 이건 남자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근로자 경우에는 28만 9,179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이별로 나와 있어요. 잘 오랫동안 근속을 하면은 저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의무상이기 때문에 이따 자영업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이 늦게 와가지고 취직이 잘 안 돼서 자영을 하게 되면은 컴펄서리로 그 수포에서는 부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부게 되면은 나중에 은퇴해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포에서는 가란티라고 하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주 정부에서 고용주한테 의무화 시킨 것이 그 율이 있어요. 그 SEC 율이라고 했는데 수포 애니션 가란티 레이트 2023년부터 2023년 그 회기 기간에 10.5%입니다. 또 다음 해는 0.5%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예고가 돼서 2025년 11.5% 이렇게 해서 물론 물가 지수만큼 감안해서 조금씩 늘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평균은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메디안으로 해서 메디안은 거는 중앙값이 중앙값. 많이 받는 사람은 많고 적은 사람 죽을 때 그 받는 순위 액수를 쭉 나눴을 때 그 중간값이 17만 8천이라는 겁니다. 60부터 64세 나이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포가 평균이 중앙값을 했을 때는 17만 8천 남자 같은 경우에 평균을 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받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질 때는 평균으로는 35만 9,870불이다 하는데 중간값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럼 중간에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지만 중간 때 어느 정도 대체로 받는 거냐 하면 이 중간값이 10만 8,808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분도 그렇고 여기 설명 나와 있죠.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 30만 5천 만약에 이걸 평균해서 이렇게 봤을 때 30만 5,859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0불하면 3억인데 3억원인데 좀 또 많죠. 좀 한 3억 5천, 4억 되려나요? 그 환율로 곱하면 환율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그 평균 수명의 연장의 추세에 따라서 일하는 그 시간이 그 나이가 늘죠. 지금 여기 라이프 익스펙턴시 그러니까 평균 수명 그 예상 그 수치를 가지고 가져봤는데 여기 좀 근거가 나와 있죠. 이건 현재 나이가 40인 사람은 앞으로는 82세 남자는 여자는 86세까지 살 것이고 나이가 85세이면은 평균 나이가 이제 91세 90까지 간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앞으로 한 90세까지 산다고 보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시나리오 1 뭐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이가 60세에 퇴직을 해서 수포 잔액이 호주 달러로 35만 9,870불이 있다고 그랬고 이거는 뭐냐면 그 이 나이의 그 평균 잔액이에요. 자영업자 같은 건 재야 되겠죠. 부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62세로서 퇴직을 했고 수포 잔액이 이제 28만 9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주 평균 이 나이의 그 잔액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집 모기지는 다 갚았다고 가져갔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파란 진한 부분은 노령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포가 많아도 조금 다 후는 못 받지만은 파트를 이렇게 에이지 펜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색깔은 그 수포를 이제 잘라서 연별로 9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잘라서 먹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씩 이렇게 이거 말하자면 수포의 애니메이션이 드로다운이라고 하죠. 이게 까먹는 거. 그래서 이제 쭉 나이별로 쭉 갔을 때 왜 수포 에이지 펜션이 커지냐면은 에이지 펜션은 연도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돼서 물가나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느는 걸 보는 거고 수포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년 9만 350 호달러 수만 350불이면 1,000으로 따지면은 9천만 원인데 1,000원이 안 되니까 약 8천만 원, 8,500만 원 보죠.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만 잘 달려서 수포만 해놓으면은 역시 이렇게 수포가 생겨도 에이지 펜션이 풀로 안 나와도 나오고 자기 펜션을 내서 또 따먹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 2는 똑같은 나이를 예를 들었어요. 똑같은 나이를 이분은 남편은 수포 잔액이 2만 불밖에 없고 그 부인은 그래도 10만 불이 쌓였어요. 아빠의 시나리오 안보다는 적지만은 이런 경우는 과연 뭐냐
여기 계산해 보니까 56,597을 597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말하는 매월 3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죠. 이 연일 5,600, 56,000이니까 약으로만 따져보면 알겠지만 뭐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월 500만 원씩 받는 거죠. 이거 시나리오 2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는 어떤 걸까요? 남편은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5만 불, 연봉 5만 불을 받고 부인은 3만 5천 불짜리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부부 연 소득이 물론 세금 전이지만은 8만 5천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아까 10.5%를 각각 또 여기 안 나타났지만은 슈퍼에너지이 물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슈퍼 잔액은 없으면 앞으로 묻게 되겠죠. 그랬을 때 5만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슈퍼가 이제 없다가 하나도 없게 시작했는데 여기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은퇴는 이제 늦게 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은퇴는 70세. 그러니까 뭐 앞으로 60세부터니까 60세를 더 일하자. 뭐 나도 배드죠. 이렇게 할 때 요거는 뭐냐면 슈퍼가 생긴 겁니다. 슈퍼가 이제 54,810불을 합계해서 이게 이제 적립이 돼가지고 이것도 또 나중에 확대를 보면은 남편 슈퍼는 32,000 70세까지 이제 일하게 되면 슈퍼가 쌓이고 부인 같은 경우는 22,000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22,000에서 22,000 이제 슈퍼가 쌓인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아무튼 여기 좀 부분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여기 슈퍼가 쌓인 걸 봤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에이지 펜션을 받는데 늦게 시작하지만은 이 근로 소득에서 오는 슈퍼 애니션으로 또 커버가 돼서 여기 지금 5만 70세 이후에 은퇴할 경우에는 5만 100일을 받게 된다. 연금을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 비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퇴 유형 3가지 여기 좀 어느 자료를 보면은 여기 좀 소스가 아까 말한 대로 호주의 그 슈퍼 에너지 협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은퇴자의 유형을 은퇴를 아주 여유롭게 할 수 있다 또는 적당히 이렇게 넉넉하다 그러면 에이지 펜션만 받는 경우 이 3가지 나눴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에 컴포트한 그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슈퍼 잔액이 이렇게 많죠. 상당히 많죠. 만약에 부부 합산했을 때 호주 달러 64만 불이니까 뭐 15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7억인 한국 돈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매년 65세부터 84세 은퇴 기간 동안에 부부 합산해서 6만 8천 불을 받을 수 있다. 6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가 7만 불, 10만 불씩밖에 없다. 부부가. 그런 경우에는 60세 은퇴할 경우에는 부부가 4만 2천 받고 은퇴를 늦춰서 4만 2천 불을 받는데 나이가 이제 65세부터 84세 사이 가면서 이제 은퇴 자금이 4만 4천 불이 되고 85세 되면은 이제 4만 불이 되고 이렇게 된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요 맨 끝에 3가지 유형인데 요 3가지 유형에서 맨 끝에 제일 푸한 부분은 뭐냐 에이지 펜션만 받는 경우는 여기 보다시피 슈퍼 잔액이 없어요. 그런 경우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합산할 때 3만 6천 불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좀 만약에 모기지가 없다 그러면은 생활하는 거죠. 넉넉한 생활을 못하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자료를 기준해서 여기 저 뒤에 보시면은 은퇴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거 좀 얼마나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얼마나 여유가 없는 거 또 빡빡한 거를 나눈 걸 자료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은 에이지 펜션만 받으면은 집수리나 이런 거는 좀 없다. 예산이 없다. 좀 빡빡. 큰 차는 만약에 똥차는 수리비를 되게 힘든 거죠. 만약에 예금이 없으면 저금이 없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모디스라고 했는데 뭐 이게 보면 이거는 차 수리는 아주 베이직만 할 수 있고 새 차를 바꾸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집 수리 같은 거는 아주 뭐 마이너한 것만 하고 약한 것만 하고 큰 뭐 부엌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는 못 한다는 거죠. 리노베이션 못 한다. 그다음에 폴압에 헬스를 들으려면 한 베이직 헬스를 들을 수는 있겠다. 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행을 가는데 그 호주 공대만 1년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여유 있는 은퇴는 뭐냐? 이 잠깐 보면은 디센트 카니까 뭐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그 부엌이나 욕실 같은 거 오래 쓰면 망가지죠. 이거를 정기적으로 리노베이션 할 수 있던 자금이 있다. 여유가 있다. 그다음에 뭐 에어컨도 팡팡 틀 수 있고 여름에 더우면은 그다음에 이제 레스토랑 가서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 다 안 나오는데 또 하나는 뭐 7년마다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국내 여행 물론 가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대부분 호주의 은퇴자의 실상은 어떤가? 여기 ABS 그 방송에 2년 전에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방송된 내용을 추려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호주인들이 그 은퇴 연령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이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포가 많으면은 60살 때부터 그냥 펜션 나오기 나이 전부터도 은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포가 많은 사람은 좋고, 그뭐 여기 회사에 큰 회사 다녀서 봉급 많은 사람 말고 자영업자부터 여러 가지 평범한 시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이 먹기 늦게까지 하다못해 70대 초반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 호주의 수포가 의무화된 거는 1992년 참고로 이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은퇴 유형별 연간 생활 소요액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퇴자금의 충당 포뮬라, 이거 지금 제가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뭐냐? 제가 보다시피 자기가 은퇴 생활하는데 연간 그 버짓 소요액이 있을 거랍니다. 물론 이거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그 여유냐, 그 뭐죠, 풍족하게 할 수 있느냐, 또 모디스트하게 적당히 생활하느냐, 아니면 연금만 받느냐 이런 게 나왔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무튼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 연간 금액이 있으면은 이거는 은퇴자의 세이빙 플러스 여기서 만약에 부족하면은 어떤 거를 충족을 한다는 게 되겠어요. 자, 이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거 이꼴에 있고 여기서 문표에 나온 거는 다시 말해서 은퇴 유형별로 연간 생활비 즉 매뉴얼 버짓이 있으면은 이거는 자기가 현재 나이가 있으면은 은퇴 예정 나이를 늦추는 은퇴를 늦추냐에 따라서 연금의 금액이 문제 받느냐가 틀리겠죠. 그다음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 소비 성향에 따라서 버짓을 뭐 적은 돈으로 나는 살겠다, 좀 적당한 돈으로 살겠다, 풍족하게 살겠다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은퇴자 세이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받는 에이지 펜션도 있고, 그러니까 에이지 펜션도 무시 못하죠. 그 보여드렸죠 잠깐 본 영상에서 얼마입니까? 3만 얼마 한 5천인가 3만 6천 그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수퍼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수퍼가 없는 사람은 또 근로소득을 해서 메꿀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연금 자기 그 생활비 그 수준을 높게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숏캅이 나오죠, 부족분이 나오죠. 이거는 엑스트라 머니를 충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은퇴를 늦게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워크를 한다든지. 다시 말해 은퇴 자금 포뮬라라고 하는 거는 이꼴에 이꼴 은퇴자의 세이빙과 그걸 따져서 자기가 풍족한 생활을 하려면은 좀 더 은퇴 시기를 늦게 해서 뭐 파트타임을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은퇴 계획을 세우는 그 툴이 호주 정부의 그 리타이먼트 플래너 칼큘레이터라고 게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인터넷 보면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은퇴자의 유형이 넉넉한 사람, 적당히 넉넉한 사람, 펜션 많은 사람 이렇게 나와서 진짜 숲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런 사람은 은퇴를 빨리 할 수 있죠. 뭐 은퇴를 했을 때 부부가 얼마 받게 되냐 하는 거를 여기 설명을 했죠. 여기에 이렇게 또 여기 얼마 받는 걸 설명했죠. 자, 이거는 저 미국의 어느 사이트에서 봤는데 쉽게 말해서 좀 하나 첨언을 들으면은 은퇴 슈퍼애니션 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연금 목돈을 평생 일해가지고 저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기가 민정까지 산다 하면은 그거를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매년 5만 원씩 다운 받아가지고 내가 90살 살 때까지 그걸 생활비를 쓰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보니까 $1 빌리언 달러를 갖다가 있으면은 이거를 뭐 90살까지 산다고 할 때 약 4%로 해서 매년 따먹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머니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면은 쉬운 예로서 자기 그 에이지 펜션을 받는 걸 영향 안 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호주에서 연간 워크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호주 연간 7,80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에이지 펜션이 아까 뭐 부부가 받을 때 에이지 펜션을 받아도 36,720불인데 여기다가 보너스로 7,800 하면 3만 얼마가 넘는 거죠. 3만 5천. 그러니까 맨션 받는 거에서 모디스트, 그러니까 아주 풍족하지만 않지만 그 중간층의 그 연금 속도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간단히 말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연간 7,800만 벌어도. 근데 그게 지금 호주 정부에서 2023년에는 특별히 4,000불 더 보태서
11,800불까지는 세금 없이 일해도 된다. 이 나와 있어요. 2024년 가면 다시 7,800으로 원위치 됩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뭐 자세히 논하는 거는 제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 좀 모아 이기점을 보면은 아까 파트타임 이런 거 말고 뭐 온라인에서 뭐 판매하는 거, 요새 뭐 아마존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나 이베이, 뭐 쿠팡 이런 데서 온라인 판매하는 거, 또 이거는 좀 판매하는 건 아닌데 다운사이즈 홈이라고 했는데 집이 크게 살았는데 뭐 부부 살 때 집이 너무 크니까 이걸 뭐 좀 쪼개고 남도 구매하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의 그 가치에 따라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호주에서는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기지를 갚아도 돈이 말랐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칠 돈도 없고 배수리 망가졌는데 고칠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서 일할 때는 없고 하면은 모기지 다 움들걸고 해서 다시 리버싱 모기지라고 해가지고 역 모기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는 안 가고 거기서 만나면은 자기 그 집값에서 조금씩 빼먹는 거죠. 나중에 다 깨먹은 만큼 해서 여러 가지 또 알파를 플러스 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뭐 상속자한테 줄지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좀 브로그로 해서 돈을 모으고 있고, 온라인에서 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북을 판매하는 방법. 자기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를 이북 같은 걸로 전자북으로 써가지고 또 이걸 전속으로 또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 나이 먹어도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죠. 유튜브를 그 모니타이즈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구독자가 되면은 이것도 구글 애드센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 거죠. 이처럼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